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전광훈 목사가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전광훈 목사를 오늘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분위기를 보면 전광훈 한 사람만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은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상에 미친 거 아닙니까? 온통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시겠지만 전광훈 체포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민주당 의원 김민석이 그 친구도 참 고약하지만 경찰은 또 뭡니까? 이미 전광훈 목사를 입건한 상태이고 그래서 내란 선동죄로 깜빵에 갔다 오고 사면까지 받은 통진당 이석기의 판례를 놓고 전 목사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 대한민국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됩니다. 이석기하고 전광훈 목사랑 어떻게 동렬 반열에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까? 이석기는 대한민국을 작살내자고 하는 친구였고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경찰들은 이런 ABC도 모르고 공적인 업무를 한다? 대한민국 경찰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은 전 목사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 양상입니다. 얼마 전에 기장, 즉 기독교 장로회 측을 중심으로 한 목사들이 전 목사를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극우 목사인 전광훈과는 손을 끊어야 된다라고 다름 아닌 교회 내부에서 난리 법성 생아우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한국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기장 여러분 잘 아시죠? 한신대가 뒤에 배경에 있고 오래전부터 좌파 기독교의 한 축을 이뤄온 동네입니다. 얘네들이 WCC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자, 어쨌거나 한국교회 상황이 이러하니까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 나라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전부가 북한 김정은이와 무슨 교감을 가졌는지 전광훈 목사를 놓고 극우 목사다, 정치 목사라고 손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입니다. 포탈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애물단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좌빨 유튜브 방송 하나가 전 목사를 표적에 딱 놓고 저격하는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그 썸네일을 보시겠습니다. 전광훈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이주헌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서 한 6명, 7명 정도가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좌담을 하면서 전 목사를 향해서 살벌한 욕설을 들어놓는 내용입니다. 호칭도 전광훈 목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씨, 전광훈 동네 애들 부르듯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보낸 카톡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전 목사님이 이런 비판을 받아가면서 애국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한번 호되게 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특별한 부탁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현실을 보고 끔찍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다 봤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사랑제일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도 아닙니다. 대구의 애국자 여성분입니다. 연세도 적지 않은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이 혼란의 덩어리에는 문재인 시절하고 같기도 하면서 또 다릅니다. 그때 문재인 시절에는 전광훈 목사가 주사파 정권 종식을 선언하면서 큰 싸움에 맨 앞에 섰을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좌익 정권이었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문재인 시절이니까 그런 일이 전광훈 죽이기가 있을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왜 이러는 거냐?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바뀐 지금도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결정적인 눈의 가시이자 장애물인 그리고 광화문 운동의 중심인 전광훈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경찰, 언론, 교계가 똘똘 뭉쳐서 전광훈 제거를 놓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전 목사를 옹호하는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까 그 대구의 애국자가 저한테 옆구리를 쭉 찔른 것도 있지만 제 소신도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하자고 결심한 다음에 약간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방송이 해필이면 전광훈 TV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 전광훈 TV에서 전 목사를 옹호하는 방송을 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이 무시무시한 전쟁 상황이라면 가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오케이, 간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시작입니다. 오늘 방송은 깁니다. 우선 판단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목사에 대한 세상의 공격은 굉장히 많은 점에서 예전에 백선엽 장군,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이자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가지고 좌빨들이 물고 뜯고 했던 거랑 완벽하게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백선엽 장군을 왜 저렇게 좌빨들이 비판을 했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백 장군이 6.25 때 인민군을 꺾고 최악의 위기였던 대한민국을 살려낸 명장이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좌빨들은 백선엽 장군을 비판을 합니다. 다부동 전투 승리한 것도 그렇고 평양 입성 작전을 미군보다 먼저 들어가는 작전 등은 다 백선엽 장군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자유파 눈으로 볼 때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근데 좌빨들은 그런 활동이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좌빨들은 백선엽 한 명만 없었더라면 옛날에 6.25 때 백선엽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벌써 통일이 됐을 텐데 그게 공산 통일이든 뭐든 상관없다 라고 하는 아쉬움을 저놈들 좌빨들은 지금껏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친일파 얘기가 어쩌고 난리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백선엽 정권 장례식 때가 바로 문재인 시절입니다. 2020년과 그때였습니다. 문재인 시절인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미국 장성들이란 장성들은 거의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2020년 상황과 5년 뒤의 지금이 너무도 똑같다. 그때는 백선엽 장군을 죽이려고 그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자유우파의 영웅인 대한민국의 영웅인 전광훈 한 사람만 없앤다면 자기들 세상에 올 수 있다고 좌빨들은 헛꿈을 꾸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전광훈만 제거한다면 광화문 운동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들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공짜로 이루어진다는 공상을 저놈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전광훈 죽이기를 목표로 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전 목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경찰을 향해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전 목사를 잡아서 가두면 그건 패착입니다. 패착. 실수하는 겁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이란 불길에 기름을 쏟아붓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 저항권 차원의 광화문 운동은 폭발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1,000만 명? 말도 아닙니다. 2,000만 명이 광화문을 가득 채울 수도 있다.
경찰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라면 잡아가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좌빨들이 원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복귀도 생각보다 빠르게 급진전될 수도 있다는 걸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말 골치 아픈 건 세상 밖에 못지않게 시끄러운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밖에 못지않게 내부가 머리가 아픕니다. 당연히 전광훈 목사의 활동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다 박수를 받는 게 옳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아까 기장 측에서 전 목사를 고발했다는 얘기도 전했지만 어쨌거나 이런 와중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은 뭐니 해도 전 목사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는 애국 활동을 했다고 박수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 풍토가 문제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핍박을 받습니다. 실제로 전 목사는 얼마 전 모임에서 다름 아닌 목사들이 자신을 씹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백 통, 1000통씩이나 보낸다고 고백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게 우리 현실이구나.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전 목사가 광화문 운동 나 사표 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찐했습니다. 좌빨들 쟤네들은 저야말로 일사불란인데 자유우파 우리는 1%만 다르면 등 돌리고 따로 놉니다. 참 고약한 풍토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10중 8구 애매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전 목사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 스타일, 외모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든다. 왜 욕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투덜대기도 합니다. 제 눈에는 전 목사의 설교가 구수하기 짝이 없고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기만 하던데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제가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오판을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애국 활동을 일단 지지한다. 그러나 뭔가 신학적 바탕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빨들이 얘기하듯이 전광훈 목사 신앙활동 밑에는 무속이 있다, 주술이 있다. 그런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흔들리는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복음만 얘기하면 되지 왜 정치를 얘기해? 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투덜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광훈 목사, 그의 설교, 애국 활동에 숨어있는 복음의 씨앗을 보면 얘기는 아주 심플하게 풀립니다. 그걸 못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억측, 소모적인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라 없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헛똑똑이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똑똑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민족화해 대신 민족화해라고 하는 그럴싸한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왜 그 대신 철진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거냐. 그건 너무 낡은 거 아니냐고 지치지 않고 야불야불야불하고 떠들어댑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죽이고 있던 최대 원인인 자유주의 신학에 알게 모르게 오염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말도 아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다만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나이롱 신앙을 가진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얘기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감내놔라 배놔라 떠드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게 기독교 좌파, 즉 기장 같은 세력의 신념입니다. 여기에 좌빨이 기묘하게 끼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맹렬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광훈 죽여라고 하는 것도 이런 멘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한 교회 잘못입니다.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은 결과로 이런 혼란이 빚어집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축복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런 소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빨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오늘 밝히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100점짜리 대답일 수는 있지만 200점은 아닙니다. 200점 맞으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복음은 하나다. 대한민국과 복음은 둘 아닌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200점을 전 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 속에서 루터와 칼빈이 했던 개혁신학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론가 주제에. 실은 정신대 총장을 지냈던 신학자, 제가 존경하는 정성구 박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분 책을 다 봤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신학의 후광을 전광훈 목사는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활동의 배경에는 개혁신학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살짝 어려워졌습니까? 그렇다면 명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판단이 아리까리하시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없이 대한민국이 지난 5년, 10년 동안 온전했을까? 대한민국이 전광훈 목사 없이 가능했을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응징하고 윤석열 정권이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 전광훈이라는 변수를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여러분이 오늘 밤 주무시면서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저한테 욕심이 생겼습니다. 에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옹호 방송을 시작한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가끔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 김정환 목사를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도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분이 90세 연세의 이분이 언행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 나름으로 오래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짚어보면서 한국교회 문제점을 한 번 더 얘기해보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